일단 이 좀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요즘에 법정에서 자주 버럭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재판장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불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네. 법정에서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네. 한마디도 지금 안 해서 저희가 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버럭버럭 하느냐, 이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그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팩트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든 라고 하든 아니면 반정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블랙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버럭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도대체 좌파라는 게 뭡니까? 반정부 세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모철민 전 수석에게 증인이 생각하는 좌파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모 전 수석이 반정부 세력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 척결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정부 단체라고 콕 집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 김 전 실장이 말한 건 좌파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답답함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이제 의도된 거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명확한 사실이나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아니었었지만 형사 30부에서 재판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 정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그 일종의 이제 업무적 권한이나 이런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이라고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명확하거나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 없고 콕 실명을 찝어서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저는 제가 이 사건을 하고 있었어도 아마 유영하 변호사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내셨을 거라고. 전형적인 소위 이제 소송에서 약간 작전 개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거기에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에서 그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럼 이 전 재판부와 무슨 과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실무진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이러느냐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다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무진과 대통령을 분리시켜서 이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재판 중 이 블랙리스트 부분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증인들을 좀 몰아붙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위에서는 불건전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불온한 단체, 그다음에 불법 단체에는 자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여긴 지원 끊어야겠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공모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큰 틀에서 저런 영화에는 돈이 좀 지원되면 안 되는데 뭐 정도 한 얘기를 이 뒤에서 딱 알아듣고 이 누구 빼고 누구 단체는 돈 안 가고 하는 건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은 박 전 대통령은 그냥 툭 던진 말일 뿐이고 블랙리스트는 당신들이 알아서 한 거잖아. 왜 이걸 대통령에 뒤집어 씌워? 라는 취지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증인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박 전 대통령이 떠넘기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선 버럭해야죠.
근데 분리 전략은 이해되는데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법정은 항상 조용하고 굉장히 근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럭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전략이 판사들이 볼 때 이른바 먹히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뭐 네. 좋은 그런 감정을 주진 않겠지만 증인들한테 확실한 경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버럭한 것 때문에 오늘 나온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태도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그닥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했던 거죠. 적이 있느냐? 김 전 실장이 말한 건 좌파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답답함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이제 의도된 거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명확한 사실이나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아니었었지만 형사 30부에서 재판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 정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그 일종의 이제 업무적 권한이나 이런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거기에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에서 그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럼 이 전 재판부와 무슨 과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실무진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이러느냐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다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무진과 대통령을 분리시켜서 이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재판 중 이 블랙리스트 부분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증인들을 좀 몰아붙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위에서는 불건전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불온한 단체, 그다음에 불법 단체에는 자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이제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든 라고 하든 아니면 반정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블랙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버럭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좌파라는 게 뭡니까? 반정부 세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모철민 전 수석에게 증인이 생각하는 좌파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모 전 수석의 반정부 세력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 척결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정부 단체라고 콕 집어서 언급한.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이라고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명확하거나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 없고 콕 실명을 집어서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저는 제가 이 사건을 하고 있었어도 아마 유영하 변호사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내셨을 거라고. 전형적인 소위 이제 소송에서 약간 작전 개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일단 이 좀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요즘에 법정에서 자주 버럭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재판장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분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법정에서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한마디도 지금 안 해서 저희가 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버럭버럭 하느냐 이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그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